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계약 방법 알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시각 디자인 프로젝트 기획의 83페이지부터 104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서 씨, 네? 계약서 작성 다 했어요? 네, 그거 팀장님 자리에 뒀는데요? 윤서 씨, 이거 간인이 다 안 되는데? 제가 첫 페이지에 간인했는데. 이거 사용 인간계가 어디 있어요? 사용 인간계? 그게 뭐지? 그게 뭐지? 모르겠는데.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프로젝트 계약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며 간인의 의미를 알지 못해 어려움에 빠진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일의 시작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이 같은 실수를 막기 위해 오늘은 프로젝트 계약 방법 알기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계약 내용의 구성과 작성은 프로젝트의 내용에 따라 클라이언트, 수행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지을 수 있다. 용역 표준 계약서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할 수 있다. 계약의 확인과 교환은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상호 간의 법률적 의미와 책임에 대해 합의하고 공유할 수 있다. 정확한 최종 결과물 개발을 위해 상호 간의 지향점을 공유하고 재반 지원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의 주요 학습 내용입니다. 계약 내용의 구성과 작성, 계약의 확인과 교환입니다. 선수학습으로는 프로젝트 구성을 위한 일반 상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배울 핵심 용어도 함께 확인해 보죠. 클라이언트, 계약서, 용역, 표준계약서, 견적서, 제안서, 경비, 권리, 상표, 상표권, 디자인권, 디자인 개발 계약서, 날인, 간인의 의미를 꼭 파악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프로젝트 계약 방법 알기에 대해서 학습해 볼 시간입니다. 시각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텐데요. 시각 디자인 업무는 일반 업무와는 차이가 좀 있어서 계약서 내용도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는 다른 업무와 다른 점은 없어요. 다만 시각 디자인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상품이 손에 잡힐 수 있는 형태에 있는 물건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에 해당하는 용역 활동인 무형의 상품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시각 디자인 업무에서 체결하는 계약서도 일반적으로 계약서라고 부르나요? 네, 디자인, 개발, 용역 계약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디자인 프로젝트의 시작과 진행을 의미하는 계약서를 의미하죠. 네. 형식은 어떤가요?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다른 만큼 독특한 형식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법률로 정해진 양식은 없고요. 내용 면에서 일반 계약서와 표준 계약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용 면에서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 면의 차이는 또 어떤 부분이 있나요? 네, 대체적으로 일반 계약서는 표기되어야 할 내용을 강조하는 반면에 표준 계약서의 형식은 공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날인을 하게 되잖아요.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도 일반적인 날인 방식으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작성된 내용을 확인한 후에 페이지마다 간인을 거치고 최종 날인을 합니다. 날인이 끝난 계약서는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가 각각 한 부씩 나눠 가져서 잘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각 디자인 업무 분야에서의 계약을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성공적인 계약 내용 구성과 계약 확인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강사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각 디자인의 업무도 일반 상품을 거래하듯이 구매자, 즉 클라이언트와 판매자, 디자이너의 관계가 성립됨은 다른 업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각 디자인 개발 프로젝트도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거치는 서류상의 약속 행위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때 작성되는 서류를 계약서라고 합니다. 시각 디자인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상품의 의미는 손에 잡힐 수 있는 형태가 있는 물건의 성격이 아니기에 서비스에 해당하는 용역 활동인 무형의 상품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약속에 대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구성 항목을 숙지해야 하는데요. 디자인 프로젝트의 시작과 진행을 의미하는 계약서를 정확하게 풀이하면 디자인, 개발, 용역 계약서라는 표현이 더욱 정확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손쉽게 작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A4 규격의 용지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서류의 형식을 가장 손쉽게 갖출 수 있는 규격이기 때문입니다. 시각 디자인 개발 계약 서류의 양식도 법률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후일 분쟁의 입증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제출할 경우를 대비해서 A4 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시각 디자인 개발 관련 계약에서는 특별한 규격이 없지만 내용상 형식은 일반 계약서와 표준 계약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 계약서는 표기되어야 할 내용을 강조하는 반면 표준 계약서의 형식은 기관에서 정하는 공통적인 내용을 분류하여 표기하도록 국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업무 진행 및 관리 측면의 효율성과 일반적 신뢰도를 고려한 기준으로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설정한 계약서를 표준 계약서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의뢰받은 시각 디자인 개발 용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서류 형식을 견적서라고 합니다. 견적서는 제안서에 포함되어 작성되는 경우도 있으나 제안서의 제출과 검토 후 견적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편적인 과정이죠. 견적서에는 제작에 필요한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들이 기술되어 있는데 용역비의 중심인 인건비적 경비, 재료비, 외주 가공비, 자문비, 공과 잡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과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각 디자인은 법률적 권리와 관련시킬 수 있는데요. 시각 디자인의 유형 중 브랜드 디자인은 상표와 상표권의 범주에 있으나 브랜드를 상징하는 심벌 마크 형태는 법률로서 독점권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디자인과 관련된 권리를 살펴보면 상표권과 함께 디자인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 권리는 디자인 결과물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디자인 결과물이라고 함은 물품의 부분과 글자체를 포함한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적 기능을 통하여 미적 감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체적 형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 특징이며 고유의 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능과 모양이 있는 경우에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이 된 날부터 15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게 되죠. 등록을 위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정액의 수수료도 발생합니다. 디자인권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홍보 측면에서 학생일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상품에 표시된 상표를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상표는 제품, 즉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시의 기호로서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과 이들을 결합한 것이며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표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정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 외에도 상표권은 재산의 일종으로서 특허권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 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할 수도 있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대개 등록 후 설정 등록일부터 10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으며 다른 산업재산권과는 다르게 유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말하자면 반영구적인 권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윤서 씨와 함께 시각디자인의 개발 계약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용역 표준 계약서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네. 팀원들과 팀을 나누어서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로 역할을 설정하고 팀 간의 계약 관계를 한번 설정해 보세요. 그리고 이 표준 계약서의 샘플을 이용해서 각 항목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렵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원과 모인 윤서 씨.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로 역할을 나누고 표준 계약서 항목을 살펴봅니다. 계약자 항목의 발주처와 계약자의 정보를 기입하고 계약 내용을 기입합니다. 클라이언트와 협의한 계약 날짜를 기입하고 계약 담당자와 계약 당사자의 소속과 대표자를 적습니다. 강사님, 근데 계약서를 적다 보니 용어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계약 담당자가 클라이언트인 거죠? 네, 그렇죠. 여기서 디자이너는 계약 당사자에 해당하죠. 네. 잘못 적을 뻔했어요. 그래요? 헷갈려가지고. 네. 이제 계약서의 항목을 거의 다 적은 것 같은데요. 부침 서류는 제대로 확인해 보셨어요? 네, 서류는 네. 확인을 해봤는데 네네. 과업 지시서 한 부, 네, 연구 용역 과업 수행 계획서 한 부, 그렇죠. 청년 계약 이행 서약서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다른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이런 서류들이 추가로 필요한가요? 계약서 이외 부침 서류는 클라이언트의 진행 조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부침 서류로 요구되는 첨부 서류도 함께 준비해 보면서 계약 서류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이번에는 일반 계약서 한번 작성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반 계약서는 표기되어야 할 내용을 강조하는 계약서죠? 네, 맞습니다. 이론 강의를 아주 꼼꼼히 들으셨군요. 아주 꼼꼼히 들었죠. 네. 그럼 일반 계약서의 구성 항목은 계약 때마다 완전히 달라지겠어요? 네,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개발할 시각 디자인의 항목에 따라서 개성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지금 보이는 이 표가 일반 계약서의 구성 항목입니다. 개발의 목적 및 내용, 개발비의 지급 방법, 시각 디자인 결과물, 그리고 그 귀속된 거, 그리고 상호 협조, 비밀 보장, 계약의 해지, 계약의 변경, 해석,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양측의 이름 또는 상호 명칭 주소가 있겠죠. 비밀 보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정인 거니까요. 네, 각 항목에 대한 어떤 내용이 좀 이해가 되셨죠? 네, 좀 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계약서를 한번 또 작성해 볼까요? 살짝 자신감이 붙어서 한번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계약서의 시작 부분부터 작성을 시작합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제목을 기입하고 계약 금액, 디자인의 개발 기간을 적는데요. 일반 계약서의 항목에 맞춰 내용을 기술하고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의 확인을 거칩니다. 계약 일자를 기입하고 클라이언트 값, 디자이너 의뢰 주소와 대표자의 정보를 정확히 적습니다. 강사님 일반 계약서를 작성해 봤습니다. 네, 일반 계약서의 구성 항목에 따라서 잘 구성하셨네요. 그런데 최근 일반 계약서의 표기 방법이 좀 바뀐 거 알고 계세요? 표기 방법이요? 네.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맨 위에 갑과 을이라고 써 있었죠? 네. 근데 요즘에는 갑, 을이란 표현을 적지 않고 회사의 이니셜이나 아니면은 A, B, 뭐 기역, 니은, 가, 나의 어떤 그런 표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부드럽죠? 각과 을이라는 말 자체가 네. 이렇게 썩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일단 계약서는 그리고 제가 여지껏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만 적혀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작성을 좀 해보니까 다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네. 업무 특징을 좀 잘 이해하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네. 디자인 프로젝트 개발 계약서는 해당 시각 디자인 프로젝트 개발을 상호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법률적 약속이에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 Forever remember. 영원히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감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각 디자인 개발 프로젝트도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거치는 서류상의 약속 행위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 전에 시각 디자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상품의 의미가
서비스에 해당하는 용역 활동으로 무형의 상품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디자인 프로젝트의 시작과 진행을 의미하는 계약서를 정확하게 풀이하면 디자인 개발 용역 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각 디자인 개발 관련 계약서에는 특별한 규격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A4 규격의 용지를 이용하며 내용상 형식은 일반 계약서와 표준 계약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약서는 표기되어야 할 내용을 강조하는 반면 표준 계약서의 형식은 기관에서 정하는 공통적인 내용을 분류해 표기하도록 공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의뢰받은 시각 디자인 개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선 필요한 예산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서류를 견적서라고 합니다. 또 디자인과 권리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디자인권은 디자인 결과물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데요. 입체적 형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 특징이며 고유의 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능과 모양이 있는 경우에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설정 등록이 된 날로부터 15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상표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정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재산의 일종으로서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 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 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다른 지적재산권과 다르게 유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의 확인과 교환에 대한 구체적인 강의입니다. 시각 디자인 프로젝트의 계약서는 성격상 물건이 오가는 물리적 납품 관계의 계약서와는 다르게 작성됩니다. 시각 디자인은 전문 인력의 지적 활동을 동원하여 이루어지는 서비스 활동이 업무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물건이나 품목을 수출하고 납품하는 성격으로 계약 내용을 구성할 수 없죠. 보이지 않는 개념 세계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해주는 창의적인 무형의 상품을 제작하는 업무가 유형의 상품의 거래 계약과 다른 특징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개발자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신뢰관계는 창의 작업이나 창의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작업과 활동 내용을 계약사항에 기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업 활동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의 만족도를 기술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죠. 결국 개발자에게 중요한 것은 디자인 결과물을 도출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야만 긍정적인 시각적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자인 프로젝트 개발 계약서는 해당 시각 디자인 프로젝트의 개발을 상호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법률적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디자인 개발 계약서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의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유비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귀책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계약서의 법률적 책임과 의무는 명시된 계약 내용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약속한 내용이 부정적 기능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상호 간의 업무 진행을 위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작성은 여러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초 작성자가 디자이너든 클라이언트든 관계없이 상호간 작성된 계약서 내용의 확인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완성하게 되는데요.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의 제안에서부터 확인자의 수용 과정을 여러 번 주고받으면서 작성되기도 합니다.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최종 날인을 하게 되는데요. 계약서에 날인하는 방법은 정확히 정해져 있진 않으나 통상적으로 도장을 찍는 순서와 위치, 방법이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날인의 순서는 대체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먼저 날인하는데요. 첫째는 출력된 계약서의 두 부를 나란히 맞추어 놓고 계약서와 계약서 사이의 위치에 날인합니다. 두 문서가 같이 제작되었다는 사실의 표시입니다.
간인은 계약서 두 부의 표지에 대한 간인으로 대표하는 경우도 있으며 각 페이지마다 간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각 계약서마다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각 계약서는 한 장 이상의 문서로 작성되기 마련인데요. 이때 문서가 한 번에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서의 앞장을 반으로 접은 후 접혀진 낱장과 다음 장이 보이는 위치에 겹쳐 찍는 간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뒤쪽 페이지에 계약 당사자와의 서명이 있는 부분에 날인해야 합니다. 마침의 의미인 것이죠. 일반 계약서의 경우 제목부터 명시되는데 관습적으로 제목에는 계약 당사자들의 공식적인 표시가 있습니다. 이때도 날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날인의 위치는 클라이언트가 위쪽과 왼쪽에 해당하는 위치에 날인합니다.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 상호 간의 디자인 프로젝트의 시작을 의미하는 형식이 계약과 날인의 교환입니다. 계약서의 내용 검토 과정을 거쳐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는 두 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공식 날인 또는 서명을 통해 계약 관계를 완성시킵니다. 공식적으로 약속한 두 부의 계약서는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가 각각 한 부씩 나누어 보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윤서 씨와 함께 계약서의 날인과 교환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출력된 계약서를 살피며 내용을 확인합니다. 출력된 계약서의 날인한 위치를 확인한 후 중간 위치에 간인합니다. 각 페이지별로도 간인을 진행하고 각 페이지마다 앞 페이지의 절반 정도를 접어 접힌 면과 뒷 페이지에 걸쳐 날인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날인 위치에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가 각각 날인하고 불확실한 부분과 날인한 부분을 점검합니다. 날인이 끝난 계약서는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가 각각 한 부씩 나누어 보관합니다. 강사님, 최종 날인을 끝낸 계약서입니다. 간인도 잘하셨고 최종 날인도 잘하셨네요. 잘했나요? 네. 역시. 일단 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네. 그 중간에 간인을 한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아, 그래요? 계약서는 보통 한 장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문서가 한 번에 작성되었다는 거를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중요한 게 간인이에요.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날인하는 도장은 회사 도장이면 되는 건가요? 계약서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의 개인 도장이나 아니면 법인 회사의 경우에는 인감 도장을 날인해야 되죠. 법인 인감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은 있어요. 아, 그래서 계약서의 부침 서류에 인감 증명서 같은 서류가 포함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날인은 도장뿐만 아니라 뭐 자필 사인 요즘에는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되잖아요. 지장. 네, 지장도 그렇죠.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주고받은 계약서는 중요 서류로 보관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각각의 계약서는 상호 간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의 자료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손가락은 걸지 않지만 종이로 하는 서로 간의 약속. 네, 그건 그렇죠. 거죠. 그래서 따로 철을 해서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해요.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럼요.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덕분에 문제 없이 제가 계약도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할 때가 가장 기분이 좋죠. 아유, 그럼요. 입금이 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정확한 위치에 간인을 한 윤서 씨.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잊지 않고 사용 인감계도 만들어 첨부합니다. 윤 팀장님, 계약서 간인도 다 했고 사용 인감계도 다 찍었는데 어디다 둘까요? 강사님의 조언으로 더 이상의 실수 없이 계약서 작성을 마친 한윤서 씨. 다음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각 디자인 프로젝트의 계약서는 성격상 물건이 오가는 물리적 납품 관계의 계약서와는 다르게 작성됩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개발자 간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또 디자인 프로젝트 개발 계약서는 해당 시각 디자인 프로젝트의 개발을 상호 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법률적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의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법률적 책임과 의무는 명시된 계약 내용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약속한 내용이 부정적 기능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상호 간의 업무 진행을 위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작성은 여러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데요. 계약서의 내용 검토 과정을 거쳐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는 두 부의 계약서를 작성해 출력한 후 공식 날인 또는 서명을 통해 계약 관계를 완성시킵니다. 계약서에 날인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인 순서와 위치,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첫째는 출력된 계약서 두 부를 나란히 맞추어 놓고 계약서와 계약서 사이의 위치에 날인합니다. 이를 간인이라고 합니다. 둘째, 각 계약서마다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뒤쪽 페이지에 계약 당사자와의 서명이 있는 부분에 날인하도록 합니다. 최종 날인이 끝난 두 부의 계약서는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가 각각 한 부씩 나누어서 보관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